그러면 우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07 여러가지 방정식 18페이지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의 기타 잡다한 유형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우리요 요번에 볼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봤더니 3x 플러스 5y는 90이라고 식 하나 주면서 미지수 2개를 구해보쇼 라고 나왔습니다. 부정방정식의 자연수 조건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와, 그래, 선생님이 이런 자연수 조건 이런 거 나오면 큰 덩어리부터 채우랬어. 근데 큰 덩어리부터 채우는 건 좋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90이라는 숫자가 어때? 너무 큰 거야. 그러면 저게 y자리에 1, 2, 3, 4, 5, 6, 7, 8 엄청 많이 둬야 되지. 그래서 요건 좀 무리가 되더라. 자, 이때는요 식을 어떤 꼴로 변형시킬 수 있냐면 MA는 MB의 꼴로 변형시킵니다. 이때 M과 N은요 서로 소인 정수가 돼야 돼요. 즉 2, 3 이렇게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서로 소인 정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A는 3B야 라는 식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얘하고 얘하고 같아지려면 B는 반드시 3을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의 수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B는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2K를 포함해야 돼요. 즉 다시 한번 말하면요, A는 N의 무슨 수다? 배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B는 무조건 M의 배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집어넣을 때 1, 2, 3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는 막 5, 10, 15, 20 이렇게 배수 상태에서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너무 크니까 우리는 3이 90의 약수고 5가 90의 약수, 즉 90이라는 수는 3과 5의 배수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식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5y는 얘 넘어갑니다. 그러면 90-3x인데 얘를 이런 걸로 바꾸려면 몇으로 묶어버리면 된다? 3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30-x라는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할까? 요거 x로 하자. 예, 죄송해요. 뭘로 하든 상관없는데 요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3x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5로 묶어버리고요. 예, 5, 1은 5, 5, 8에 40 마이너스 y 이렇게 바꿀게요. 왜? 그래야지 5의 배수 조금 더 크게 가지 3의 배수보다는 5의 배수가 더 나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와우, 여기 보이는 x는 무조건 5의 배수고 여기 보이는 18-y는 무조건 3의 배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x 자리에 5를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x 자리에 5가 들어가면 얘는 5 곱하기 3이라는 수가 돼야 되니까 3이 나오려면 y 자리에 15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요 x는 5의 배수니까 이제 툭 뛰어넘어서 몇을 대입한다? 1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6 해야 되네. 6이 나오려면 18-12가 되면 되겠죠. 다시 5의 배수니까 15를 적어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45가 돼야 되니까 9가 돼야 되죠. 즉 18-9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적어놓고 보니까 느낌 오지? 5, 10, 15, 20, 25 이렇게 갈 때 얘는 3씩 줄어들고 있구나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씁니다. 3 곱하기 20은 5에 18-3 줄어들면 6. 3 곱하기 25는 5에 18-3 줄어들면 3. 그리고 3 곱하기 30은 5에 18-0. 안 되는데 xy는 자유함수여서 0부터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겠구나요. 자, 그래서 x, y를 순서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보면서 순서상으로 적으면 x는 5, y는 15. 이 녀석 보고 적습니다. x는 10, y는 12. x는 15, y는 9. x는 20, y는 6. 그리고 x는 25, y는 3이라고 이렇게 총 5쌍의 답을 낼 수 있다.
부정방정식은 그래서 요런 꼴로 바꿔서 푸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개념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이구나. 사실은 얘 딱 보면 느낌 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의 제곱 4y 플러스 4.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으로 만들 수 있는 쉬운 유형이지만 우리는 그 기본 유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겁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실근 xy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정식을 만족하는 숫자니까 근이야. 근데 얘가 실수래. 그러면 실근 xy네요. 즉 실수 x를 우리는 실근 x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근 x라 하면 와우,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 이상이겠구나 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수 조건 문제는요,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도 있지만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을 써주려면 우선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적어야겠죠? x에 관한 내림차순식 적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므로 얘는 실근 x를 가지니까 판별식 d를 써야 되는데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이므로 4분의 d 공식 써도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c 자리가 좀 길어요.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 얘가 0 이상이어야 한다예요. 자, 그래서 풉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이상이다. 자,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저렇게 음수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얘를요 플러스로 바꾸고 부등호 방향 당연히 반대로 바꿔야겠죠.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풉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됩니다. y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얘는 실수잖아, y가. 그럼 실수 더하기 2도 실수.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입니까? 0 이상이죠. 자, 얘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는 건 0 이상인 동시에 0 이하라는 건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y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의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5는 0이다.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네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므로 x는 몇 나온다? 1 나온다. 정답 끝. xy의 값은 x는 1, y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이로써 우리는 부정방정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공통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뜻이 뭐예요? 연립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 부정방정식이란 미지수가 식보다 많은 방정식. 그러면 공통근은 누가 더 많은 경우다? 식이 더 많은 경우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식, 여기에 미지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문제집에 한두 문제 정도 공통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딱 요런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 미지수가 몇 개? 한 개. 식이 몇 개? 두 개. 와,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 하나니까 이 공통근 문제네요. 즉 무슨 얘기냐? 얘를 만족하는 x 구해봐 라고 하면
위식을 만족하는 x는 이렇게 나와요. 아래 있는 식을 만족하는 x의 근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누가 되겠어? 위식, 아래식 모두 만족하는 녀석은 x는 1이 되겠지. 근데 이 1을 보니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오, 근은 근인데 공통인근이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공통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공통근은요, 두 자변식에, 요거는 저거만 놓고 갈게요.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공통근이다 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이요, 예,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상태예요. 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 공통분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유치하고 쉬운 공통분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딱 이런 분위기로 종종 많이 나와요. 가만히 봤더니 미지수 몇 개로 보여? 2개. 식 몇 개? 2개. 이건 연립방정식인데요? 예, 맞아요. 자,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미지수 2개, 식 2개짜리를 주면서 야, 얘는 공통근 문제야 라고 언급을 해버려요.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인데 공통근 문제로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래도 뭐야,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즉, 공통근 문제가 너무 유치하고 쉽다 보니까 고등수학에서는 얘를 연립방정식 문제로 발전시켜서 문제를 낸다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자. 이와 같은 식이 공통인 근을 갖도록 하는 m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때 x는 미지수, m은 상수의 입장이지만 결국엔 문자 2개, 식의 개수 2개가 되어 무엇을 푸는 것과 같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통근 문제는요, 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2차 유형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2차 유형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2. 2창을 모두 속어 2창의 개수비 같다. 3.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세 가지 차수 낮추는 스킬, 예, 세 가지 차수 낮추는 스킬, 예, 이 세 가지 차수 낮추는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닌지 미리 꼭 확인해 본다.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나온다요. 자, 얘는 연립방정식 문제로 나왔지만 연립방정식의 고급 수준을 다룰 수도 있고 그냥 다루지 않고 중학교 수준으로 다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세 가지 차수를 낮추는 스킬은 언제 사용하는 거야? 미지수를 줄이고 싶었는데 못 줄여서 아씨 어쩔 수 없다. 차수라도 낮추자 이런 의도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공통근 문제는 생과계로 지그시 바라보면 이거 2식 빼버리면 미지수 하나 사라지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차수를 낮추는 이 힘든 스킬 굳이 이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미지수 줄여서 하나하나 연립방정식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통근의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숙제에서 공통근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x에 관한 식을 알파에 관한 식으로 그대로 한번 뺏겨 쓴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자, 요 행위는 서술형 평가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뭐야? x로 나와 있는 식을 똑같이 한번 또 뺏겨가지고 풀어? 시간 낭비잖아. 그냥 우리는 x를 공통근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막 일일이 뺏겨가지고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요 가로 안에 있는 두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굳이 공통근을 알파로 놓지 말고 아예 x를 공통근으로 생각해버리면 다시 알파로 바꿀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을 벌 수 있다. 이것은 객관식 단답형에 쓰는 요령이고요. 서술형 평가에서는 그냥 답지처럼 무식하게 한 번 더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 후에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이한다. 즉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적이 뭡니까? 시작!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춘다.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춘다.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춘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결론은 뭐야? 야, 공통근, 무늬만 공통근이지 사실은 연립방정식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식을 주면서 야, 얘가 공통근 가질 때 m의 값 구해봐 라고 문제 나왔어요. 역시나 공통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이와 같이 2차, 2차 연립 나오면 차수 낮추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다?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지 봐야지. 자,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식 봐? 있어, 없어? 있죠.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줄일 수 있는데?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할 겁니다. 그래, 위식은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x 마이너스 3m은 0이라고 전개가 되고 아래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5x 플러스 3m은 0이라고 전개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m이 사라져버려요. 결국 식은요 2x의 제곱 플러스 6x는 0 이렇게 나와서 그냥 2차 방정식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그래서 2x라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x 플러스 3 나와서 x의 값은요 0 혹은 x의 값은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로 나온 얘네가 바로 뭐냐? 얘네가 공통근이에요. 공통근. 그런데 야, 공통근이 0이 될 때는 도대체 m자리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공통근이 마이너스 3이랑 공통근이 나오려면 m자리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위식 아래식 중에 위식이 더 간단해 보이네요. 자, 요 식의 x자리에 0을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3m은 0이라고 나와서 m의 값은 몇 나오니까? 0 나오네요. x 0이라는 공통근을 가지려면 m이 0이 돼야 되는구나요. 자,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겠습니다.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은 0이다. 즉 마이너스 6m은 마이너스 6이므로 m은 1이다 라고 나왔어요. 즉 마이너스 3이라는 공통근을 갖기 위해서는 m이라는 상수 자리에 1이 있어야 한답니다. 자, 그러므로 공통근 m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답을 뭐라고 내면 된다? 0 혹은 1이라고 내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연립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필기가 다 됐나요? 아이, 천천히 하세요. 자, 지워도 되나요?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서 좀 눈에 띄는 표현 누가 보여? 시작! 오직 하나. 이런 거 되게 스페셜한 표현이잖아.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너만 사랑해. 이래야지. 사랑해 사랑해 이런 거는 의미 없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공통근 문제예요.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1.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미지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수를 낮추는 스킬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자,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요. 자, 그런데 이 창을 봤더니 여기에는 x제곱과 mx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1대 4고 이쪽에 나와 있는 녀석은 1대 1이에요. 우리는 이 개수비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한다?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상수항이 어디 있나 봤더니 앞에 있는 식은요. 전개를 해버리게 되면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네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이라는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두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식 빼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면서 3mx 마이너스 3m은 0 나오네요. 자, m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그래서 공통인수를 뽑아냅니다. 결국 m은 0이 나오거나 혹은 x는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가 뭔지 볼게요. 이런 거예요. 야, m자리에 0 들어가면 얘 공통근 갖는다? 라는 말이에요. 혹은요, 야, x는 1이라는 공통근이 나올 수 있어. 그때 m이 뭔지는 구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m자리에 0을 한번 넣어봅니다. m자리에 0 넣으면 요만큼 사라지지? 윗식 아래식이 같아 달라? m이 0이 되면 윗식과 아래식이 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요. 둘 다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 그러면 두 식이 똑같아라는 것은 공통근 구하면 공통근이 하나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됐는데 얘는 공통근이 몇 개가 나오는 상황이다?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에 집중합니다. x는 1이라는 단 하나의,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의 m값 구해볼게요. x 자리에 1 대입하겠습니다. 1 플러스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그러므로 2m은 마이너스 2.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의 공통근 x는 1이라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려면 이때 m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필기하십시오. 됐나요? 저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사실 다음 문제는 공통분 문제의 최고 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공통분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분을 가질 때 공통이 아닌 근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상황을 봤더니 공통분은 보통 미지수보다 식이 많아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미지수 몇 개 보입니까? 3개 보이고 있어요. X, A, B. 식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고 있어요. 오씨. 그렇다고 해서 얘는 부정망령식도 아니에요. 부정망령식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 X, A, B 이런 녀석의 정수 조건, 실수 조건, 자연수 조건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그냥 어려운 문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안타깝지만 여기에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상수항도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수항 속어될 상수항조차도 없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마치 A, B는 상수 취급하고 X만 2차 취급해서 2차항 소거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두 식을 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1번과 3번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상수항 자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두 식 빼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b는 0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a는 0 두 식을 빼서 2차항을 소거한다. 그랬더니 a-bx 플러스 3의 b-a 마이너스를 앞으로 뺍시다. 그러면 얘가 예쁘게 a-b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식 인수분해 하면요. a-b의 x-3은
0이다 라는 요런 식이 나와요. 즉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 A랑 B랑 같거나 혹은 X는 3이 되거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A하고 B하고 같다고 쳐. 그래서 A 자리에 모두 B를 넣을게. A 자리에 모두 B를 넣으면 윗식 아래식은 같은 식이 된다 다른 식이 된다? 같은 식이 돼요. 자, 2차식 두 개의 식이 같다는 것은 공통분을 한 개 갖는다 두 개 갖는다? 두 개 갖는다요. 이 경우는 공통분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니까 문제의 요구사항을 위배하지. 자, 그러므로 바로 공통분 하나가 3이 되겠구나. 그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 3이 되겠구나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뭘 구하래요? 공통이 아닌, 즉 3이 아닌 기타 근이 나왔을 때 그 근들의 합을 구하래요. 즉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는 공통분이니까 3이라고 놓고 또 다른 한 근은 선생님이 알파1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두 근을 갖는데 공통근 한 근은 3이고요. 또 다른 한 근은 알파2라고 놓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알파1과 알파2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에 나와 있는 A, B를 이용할 거예요. 즉 뭔 짓을 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자 해보도록 하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3 플러스 알파1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A. 3 플러스 알파2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B.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공통이 아닌 근들의 합, 즉 알파1 더하기 알파2를 구하고 싶지. 내가 알파1 더하기 알파2를 만들려면 두 식을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식 속에 알파1 더하기 알파2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더합니다. 그러면 6 더하기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알파1 더하기 알파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그러므로 알파1 더하기 알파2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오네요. 즉 우리는 A 플러스 B만 구하면 정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자 식이 주어졌어요. 나 A 플러스 B를 구하고 싶어. A 플러스 B 이런 애가 필요해. 그러면 X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지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을까? 3이에요. 그래서 3 대입하면 9 더하기 3A 더하기 3B는 0. 즉 3배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라고 나와서 A 플러스 B의 값은 결국 몇이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보통 어떤 수준? 뭐 경찰대 시험 뭐 요런데 등장하는 문제의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근 문제 어려우면 이 정도로 어려워질 수도 있구나. 왜? 공통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식 관찰력 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실근을 가질 조건, 허근을 가질 조건, 중근을 가질 조건. 우리 요런 문장 붙으면 보통 앞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어? 뭐가 실근을 갖고 허근을 갖고 중근을 갖는다고 배웠어? 기존에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맞습니까? 즉 실근의 판별이지, 근의 판별이지. 자 그런데 이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뭐가 등장하냐면요. 보기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개념은 시중 어떤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차 방정식 뜻이 뭘까? 보기차 방정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식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을 우리는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를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기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기차 방정식은 4차식이니까 근이 보통 일반적으로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허근이 나올 때는 항상 짝수개로 나와요. 허근은 무조건.